수석원 대금 연주자 분이세요. 아티스트고요. 전주 시립국악단에서 수석 단원으로 계시고 원래 오늘 수업은 주제는 대금으로 마음 표현하기. 대금으로 우리가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방법을 아마 오늘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살짝 대금이란 무엇인가라고 살짝 검색을 해봤더니 국악기 중에서 축구에 속하는 공명악기로 우리나라 소리에 혼이 잘 담겨져 있는 매력적인 악기래요. 이 매력적인 악기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오늘 부탁드립니다. 박수 안 치세요? 뭔가 이렇게 반응이 서로가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대금 연주자고요. 이창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될지 곰곰이 궁리를 해봤는데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오는 걸로. 재미가 없나요? 제가 특징이 제 주위의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술을 마시기 전과 마신 후가 같대요. 상태가. 그래서 어디 가면 술 드시고 오셨냐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밖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랄까, 원래는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음악이나 이렇게 악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그런 이야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밖에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가지고 계신 생각들 있잖아요. 어떤 대금이나 대금 연주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저보면 왜 이렇게 젊냐 이런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거를 업으로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업으로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했지 나이 먹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금 같은 거 하면 나이가 들어야 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나요? 이렇게 대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금이 무슨 악기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좀 창피한 질문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네. 대금 소리를 짧게나마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질문이신가요? 네, 그럴까요? 네. 연주를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차차 하려고 했는데, 진짜 짧게요? 짧게. 네. 우리 많이 들어본 거 여기가 좀 공명이 없어가지고 그냥 할게요. 우리 많이 들어보신 거 한번 해볼게요.
좀 크게 치세요. 예, 그래야 예, 박수를 크게 치시라고요. 한번 쳐볼까요? 재미없어도 크게 치시고 이게 이제 그 청성곡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처음에 막 삑사리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 예전에 전설고향 보면 되게 많이 나오던 시그널 음악이죠 그게. 예. 그래서 이 청성곡은 원래 좀 계기스럽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가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슨 서양 가곡 말고요. 가곡이라는 장르의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시조시를 길게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선비들이 이제 놀 때 뭐 하고 놀죠? 시를 짓고 놀잖아요. 우리 춘향전 같은 데도 보면 그 이몽룡이 여사가 돼가지고 가는데 이제 많은 그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너 시나 지을 줄 아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이몽룡이 거기 그때 이제 시를 한 수 지어서 읽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그렇게 놀았는데 그걸 이제 그냥 놀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곡조를 붙여서 그러니까 곡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예, 곡조는 똑같고 계속 그걸 이제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있던 노래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부르는 형식으로 이렇게 불렀던 거죠. 시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음악을 가지고 이제 대금으로 연주한 게 이제 청성곡인데요. 이제 청성곡 하면 맑은 소리가 나는 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주 탁주 하면 청주는 되게 맑고 탁주는 이렇게 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낮은 소리는 탁한 소리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예. 그리고 높은 소리는 맑은 소리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 이제 높은 소리가 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는 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더 할까요? 말하지 말고 제가 말을 원래 잘 못해요. 예, 근데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들어보고 제가 이제 또 이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2시간짜리니까 차차 뭐 이렇게 한 2, 30분이면 다 정리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무식한 질문인데. 아니 무식한 질문 해주세요. 현재 뭐 서편제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 대금도 무슨 이유로 이게 나눠지나요? 네네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다들 뭐 잘 모르죠. 근데 류류 이런 거에 좀 일본식의 이제 좀 또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써요. 이제 그렇게 쓰고 그래서 뭐 이제 보통 류하면 이제 어떤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예술가가 자기 세계를 구축했을 때 이제 류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뭐 대금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은 류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력들을 이제 류파를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 대금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금 정악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악이라는 게 이제 바른 음악, 그러니까 궁중 음악, 그다음에 궁중에 썼던 제례 음악,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들어보신 종묘제례 아시죠? 종묘제례야, 그다음에 문묘제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정가, 정가를 포함해서 뭐 시조, 그리고 궁중 연회 때 썼던 것들, 그리고 이제 선비들이 하던 음악. 이걸 이제 통틀어서 정악이라고 해요. 예, 지금은 정악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소분류로 들어가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문묘제례, 뭐 종묘제례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민소각이라고 하죠. 예, 민소각.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던 음악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류파는 아주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것이 이제 대부분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형성이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문화재로 있는 류파 중에 형성된 가장 유명한 게 이생강, 혹시라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뭐 그런 막 생강차 뭐 이런 거 선전하셨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런 이제 유파들이 거의 70년대에서 80년대에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유파들이 이제 그 발단이 지금 우리가 주로 듣는 이제 흔히 국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20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형성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그래서 우리 판소리 하면 완창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완창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68년도인가 우리가 돌아가신 박동진 명창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완창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본인이 하셨죠. 그거를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도 완창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토막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부르는 대목만 춘향 가면 뭐 나는 사랑가를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명창들이었죠, 대개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보통 인식하고 있는 전통음악이라고 하는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식한 질문 아니세요? 아니야, 뭐가 그게 왜 무식해요? 그거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속속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또 미술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예술이나 이런 인문학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보시면 어떤 학문이나 어떤 분야건 그걸 뭐 속속들이 안다? 이거는 그 전문 분야 아니면 잘 모르죠, 또. 잘 모르는 것들 있죠. 아, 대강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아는 거지 않나 싶어요. 얼마 정도예요?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금이? 아, 대금이요? 원래 이제 악기는 가격을 물어보는 거는 좀 실례기도 한데 보통 왜냐하면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생명 없는. 생명이 없네. 생명 없는 대금. 보통은 저희가 사용하는 게 한 300만 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돼요. 생각보다 저희는 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분들은 대나무로 만드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금이 보면 보통 대나무가 이렇게 그냥 쭉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 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 휘어 있고 세상에 똑같은 대나무도 없겠죠. 근데 대금으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오래되지도 않았고 최근에 이제 대금을 만드는 악기의 재료가 우리가 보통 쌍골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골이 쌍으로 있는 양쪽으로 골이 있는 대나무를 쌍골죽이라고 하는데 그 대나무는 일종의 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대나무 밭에 가도 잘 익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악기로 만들 수 있는 건 또 흔하지 않고 또 그것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연령이 된 대나무들이 또 좋은 악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좋은 악기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악기 제작자들도 손해 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악기를 이제 대나무를 한 2천만 원 정도를 구입을 하면 이제 계산으로 보면 뭐 2억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 상품이 별로 안 나온대요.
상품이 안 나오고 또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제 주위에서도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이제 그 이상의 값을 주고 많이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사람은 비싸게 팔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가 좀 잘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 원 이상의 악기는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 보통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개 있잖아요. 크기가 길이가 다른데 네네. 그 차이가 있습니까? 그 소리에 있어서? 네.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거 토크 아니. 콘서트를 하면서 아니 하셔도 되는데요. 감사해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길이가 이제 다르면 우리가 이제 물체가 이게 길이가 다르면 그 길면 이제 우리가 현도 그렇잖아요. 현도 그렇고 물체도 그렇고 길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소리가 나고 상대적으로 짧으면 높은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악기도 이제 짧을수록 더 높은 소리가 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보통 여자분들은 좀 더 키가 높잖아요. 예. 높으니까 여자분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여자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남자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끝을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가격 아니요, 차이 끝이라고 있어요? 말씀하지 길고 마세요. 작고는? 예? 길고 작고 길이에 따라서 악기가 가격이 차이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있다고 봐야죠.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조금 더 큰 거는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 밸런스를 악기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좀 상당히 힘들죠. 긴 것들이. 예. 짧은 것들은 조금 더 구하기도 쉽고 그 밸런스가 맞기가 쉬워요. 그래서 악기가 좀 작을수록 조금 더 만들기가 쉽죠. 예. 예. 그래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예. 좀 이따 또 질문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러면 혹시 하나만 더 질문 받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피리하고 네. 피리 있잖아요. 네. 피리하고 청소하고 네. 대금하고 차이점은 있나요? 아, 그러니까 필이나 이제 퉁소는 보통 이제 무엇을 지칭하는 대명사고요. 이제 대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악기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피리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피리는 이렇게 갈대로 만든 이렇게 리드가 있어요. 예, 리드가 있는데 그거를 관에 꽂아서 요만해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유명사로 그걸 피리라고 해요. 그래서 삐삐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삐삐 소리 나는 건 다 피리라고 하고요. 중국에 가면 피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리를 지칭하자면 뭐 오보에나 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날라리라고 하는 태평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피리 종류겠죠. 예, 그러니까 리드를 꽂아서 소리 내는 것들. 피리가 그러면 한국 전통악기 아니에요? 한국 전통 악기죠. 아니 네. 중국에도 있던. 네, 중국에 필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이제 저희도 이제 제가 막 그 역사를 전공하지 않아서 정확한 루트를 모르는데 이제 제가 배우기로는 그 중국에 있는 악기 이름을 따서 필이라고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문화가 이렇게 먼저 발생된 곳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나 이런 곳에서 이제 생겨나면 그것이 이제 중국이나 뭐 예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바뀌면서 뭐 원나라나 이런 여기를 거쳐서 이제 한국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아무래도 거쳤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해금 혹시 아시죠? 해금 같은 게 뭐 이제 해금 같은 종류의 악기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아는 중국의 뭐 어루나 그다음에 몽골의 마두금이나 뭐 이제 이런 악기들이 그 우리 중국 경극 같은 경우도 보면 앵앵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해금이랑 똑같은 악기인데 우리나라 해금 같은 경우 보면 줄이 두 개인데
거의 이제 뭐 그런 악기들이 줄이 2개인데 그 활대하고 활대 사이에 아니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어져 있어요. 이 활이 긁는 활이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악기가 이제 몽골에 있던 악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몽골에 있던 사람들이 뭐 타고 다니죠? 배 타고 다니죠. 몽골에 배 타고 예, 말을 타면서 자꾸 이게 활을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니까 그게 빠지지 않도록 이제 이게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 안에다가.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우리나라는 그 끝이잖아요. 그 문화가 전파된 순으로 보면 그래서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미 몽골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그 악기를 개량을 해서 혁신을 가져왔죠. 악기에. 그래서 이제 줄이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오면 연주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줄도 바꾸고 통도 바꾸고 더 소리가 크고 뭐 더 연주하기 쉽도록 이렇게 바꿨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이야기라고 들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갔을까? 일본으로 갔겠죠. 예. 우리나라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일본 악기들 보면 더 조금은 더 과거의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묘제례나 종묘제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에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 공자묘나 이런 데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안 하는데 여기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화가 생겨난 데는 계속 이제 혁신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왔던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이제 일본 일제 식민지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봐요. 그 행정 체계나 그 관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걸 계속 받아들였고 또 그분들이 교육을 계속했고 그러니까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분야도 일제 시대 때 그 뭐 국립국악원이나 이런 걸 했던 분들이 뭐 지금도 원로기도 하고 지금도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 어떤 헤게모니를 또 장악하고 있기도 하고 예, 뭐 이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인간문화재나 이런 제도도 이제 일본식의 이제 제도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음악이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것도 굉장히 오래된 몇백 년 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보면 몇십 년이거나 길어야 한 세기 정도예요. 저희가 지금 그리고 이제 듣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이제 무조건 그냥 전통 음악이라고 이렇게 듣고 인식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인간문화재나 이런 거를 하는 그 세대가 독점을 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줄을 서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제 행세하기 힘들고 예, 그 권력 관계죠. 그러니까 권력 관계에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명인이고 내가 시초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하거나 그분의 지도 아래 감독 아래 있지 않으면 이단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전통을 무시한 자가 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머리를 쓰셔야 되니까 피곤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들려드렸던 청성곡이나 이런 음악 같은 경우는 100년이 안 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뿌리는 훨씬 오래된 음악이지만 100년이 안 되는 음악이고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대금인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굉장히 원시적이잖아요. 대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나무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이제 복잡 미묘한 기술들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이제 제작자들이 있고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천년 된 악기예요. 천년 유래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파식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만만파파식적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만파식적 그러면 뜻이 모든 파도를 잠재운다. 예. 이런 뜻이죠. 모든 파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파도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죠? 세상에서. 그쵸. 시련이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예.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시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외구가 쳐들어온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돈다거나 뭐 기근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 이제 이 악기를 연주하면 평화로워진다 해서 이제 만파식적이라는 게 이름이 붙었고요. 이 이제 만파식적이 된 유래는 우리가 이제 신문왕 때로 이제 신라 신문왕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신문왕이 이제 있던 해에 이제 왕으로 있던 해에 그 이제 누군가 봤겠죠. 그래서 동해에서 섬이 하나 떠내려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진기한 일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왕이 직접 가서 그 섬에 올라가니까 이제 여차여차해서 거기에 대나무가 두 그루가 이제 딱 있는 거예요. 섬에. 근데 이 대나무가 낮에는 두 개였다가 밤에는 하나가 되는 그런 아주 상스러운 그런 대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대나무를 이제 보고 이제 구경하고 있던 차에 흑룡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흑룡이 너의 아버지가 보낸 용이다. 그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이제 피리를 만들어서 적을 만들어라. 그래서 연주를 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대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리를 만든 거죠. 네. 참고로 이렇게 아까 이제 이야기가 좀 돌 수는 있지만 아까 피리 퉁소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렇게 명칭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거 이제 그냥 다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악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피리 퉁소 이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걸 무슨 구분지어서 뭐 단소니 뭐 소금이니 뭐 이거는 피리니 뭐 이거는 태평소니 뭐 이거는 무슨 대금이니 이렇게 안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예. 결코 뭐 이게 무식하거나 그럼 만약에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무식한 걸 수 있어요. 사실은. 예. 너는 이거 이름도 모르냐? 또 알고 있으면 재미있겠죠. 뭐. 그래서 그 대나무로 만들어서 만만파파식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훗날 이제 우리가 그걸 줄여서 만파식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대금이 생겨난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나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은 우리가 이제 대나무가 자라는 지금은 이제 한계선을 우리가 오죽헌 아시죠? 네, 강릉. 강릉 맞나요? 네, 오죽헌이 강릉에 있잖아요. 오죽헌까지를 그 한계선으로 봐요.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럼 북한에는 대나무가 없나요, 실제로?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대나무 악기를 만들 만한 대나무는 실제로 없죠. 대나무가 자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여기 와인 강의도 있던데 요새는 영국에서도 와인을 만든대요. 네. 와인하면 뭐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영국에서도 와인을 만드는데 정말 맛이 없대요. 네. 만들긴 만드는데 요새 최근에 일이에요. 원래는 포도가 안 자라가지고 이게 영국의 날씨가 좋지 않고 그리고 그 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에 영국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만들긴 하는데 너무 맛이 없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담양이나 뭐 저쪽에 이제 경남 하동이나 이런 쪽에 이제 대나무가 아주 많죠. 대나무가. 예, 그래서 그 이제 대나무가 많으니까 환경적으로 대나무 악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동남아시아 같은 게 보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그걸로 별걸 다 만들잖아요. 우리도 속풀이도 만들고 뭐 키도 만들어서 쓰고 뭐 이렇게 모자도 만들고 뭐 다 만들었잖아요. 뭐 이렇게 죽부인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관악기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타악기가 있었겠죠. 처음에 타악기가 있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니까 이게 그 다음에 관악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두드리니까 소리가 나니까, 처음에 노래를 불렀겠죠. 처음에 노래를 부르다가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를 따라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소리가 나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관악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대나무나 뭐 이런 통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웅 소리도 나고 소리가 나는 거죠. 관악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뭘까요? 마지막에 생각하실 수 있는 현악기를 만들었겠죠. 현악기를. 현악기를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을까요? 건반악기를 좀 만들었겠죠. 뭐 요새는 전자악기도 만들고 막 이제 이런 가상으로 이제 막 악기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실제로 한 2, 3분 정도 하시면 뭐 간단하게 연주도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악기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뭐 나는 폐활량이 안 좋아서 보통 뭐 그러시는데 그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기 선생님하고 아마 폐활량 차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연주한다고 해서 폐활량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좀 더 숨을 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의 능력만큼 폐활량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보통 이제 기술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꺼번에 뭐 500cc 정도의 폐활량이 된다. 그럼 500cc를 잘하는 사람은 500cc를 가지고 별걸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린아이나 이렇게 아니면 방탕한 아들한테 용돈을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면 걔는 한 번에도 다 쓰잖아요. 그걸 모자랄 정도로. 근데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한 곳에 또 쓰겠죠. 막 여러 곳에 쓸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거 좀 잘하고 싶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폐활량이나 이런 것도 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저기 계신 분 있잖아요. 저기 장영애 선생님이라고 작가님이라고 저한테 대금을 조금 배우셨었어요. 올해? 네. 올해 배우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자기는 못 가니까 영상으로 보내달래요. 그냥 보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네. 근데 역시 작가분이라 그러신가 굉장히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거는 몇 시간 안 돼요, 실제로.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수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차 마시면서 그냥 수업하거든요. 그럼 뭐 제가 막 잔소리만 엄청 해요. 뭐 가르쳐 주진 않고. 근데도 잘하세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예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온 너에게 가련다? 뭐 첫눈처럼 너에게 가련다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데요. 근데 한번 해보죠. 하다 보면 다 해결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장영애 선생님이 프로로 전향할 건 아니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대금의 역사는 대강 그렇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도 보면 동네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삼촌들이나 이게 되게 이제 이렇게 뒷뜰에 가서 이렇게 대나무 하나 베다가 이렇게 쇠꼬챙이로 불에 담궈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뚝뚝 뚫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대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들은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본인이 이제 막 흥얼거리던 가락을 막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시는 분들의 장점이,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의 장점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실제로 잘하세요. 자기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했던 악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제 대금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 아카케범이라는 이제 역사 이제 우리가 음악 서적이죠. 아카케범이라는 박연이라는 분이 이제 세종 때 이제 저술을 한 건데 거기에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변화가 없어요. 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대금 같은 경우는 요구 사항이 크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개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금이랑 여러분들 아는 악기 중에 대금이랑 가장 비슷한 악기가 뭐죠? 대표적인 게 이제 플루트라 그러죠, 우리가. 플룻. 네. 플룻 안 비슷한가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플루트는 이제 우리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도 나무로 만든 것들도 많아요, 플루트도. 원전 악기라 그래가지고요, 나무로 만든 악기도 많고요. 원래 이제 그래서 플루트 같은 경우 목관 악기에 들어가죠. 우리 음악 시간에 배우면 목관 악기인 이유가 원래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대나무가 없으니까 아마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이 화려해지고 이제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기술이 이제 뒷받침이 되니까 이제 그걸 금속으로 만든 거죠. 금속으로 만들면 굉장히 이점이 많죠. 이게 굉장히 빠른 반응성들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연주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잃어버리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얻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잃어버리는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대금 지금 보시는 이제 대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그대로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고유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장치가 있죠. 이런 장치가 있는데 뭐 이름을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아주 얇은 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거. 악교로. 네. 악교로 붙인 건데 사실 저는 돈이 많아가지고 악교는 안 썼고요. 녹각으로 붙였는데 네. 그 사슴뿔 있잖아요. 사슴뿔로 붙였는데 이게 이제 갈대 안에 보면 이렇게 얇은 막이 있어요. 얇은 막이 있는데 그거를 단오쯤에 채취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이게 연주할 때 특정한 주파수에서 이게 같이 진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금속으로 만들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또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냥 그대로 쭉 오는 것들 있죠. 뭐 문묘제례 음악 같은 거 이제 종묘가 이제 문묘나 이런 거 보면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연주를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귀신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연주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혼자 하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하면 이제 그 반주들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있고 뭐 이제 딱 조금 이제 비슷한 음악을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국 음악처럼 이렇게 거의 이제 한 박에 그러니까 노래를 한 번 가사가 하나 있을 때 한 음씩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음악은 이제 많이 우리나라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 그대로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궁중음악에 속하고요. 이제 궁중음악 같은 게 이제 보면 뭐 이제 주로 뭐 태평성대를 빌거나 아니면 이제 연애음악, 특히 연애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춤출 때 반주로 쓰는 음악 이런 것들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행사음악이에요. 그 이제 뭐 제가 이제 경풍년이라는 거를 하나 좀 살짝만 들려드릴게요. 아까 이제 이 음악은 이제 예전에 연애 때 썼대요. 연애. 지금 이제 지금 느낌하고는 연애 음악이라는 느낌이 우리가 연애하면 되게 이제 왈츠나 이런 거 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 한번 좀 살짝 들어보시면. 이런 식의 이제 음악들이 이제 보통 궁중음악에서 그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조선 시대에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음악들을 주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선비들이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풍류음악이라 그래서요. 이제 뭐 영산해상 같은 거래 혹시 줄풍류 이런 거 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유명한 게 이제 여기 이리향제 줄풍류라는 게 있죠. 이거 원래는 이제 이리향제 줄풍류가 이제 정읍에서 하던 건데 거기 정읍에 사시던 분이 이사를 갔어요. 그 문화재 분이 이리 가셔가지고 살아서 이리향제 줄풍류가 하여튼 됐답니다. 뭐 그런 재미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요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전에 할 때는 대금을 거의 안 했고요. 왜냐하면 조금 대금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했던 게 이제 이걸 단소로 한번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이제 만파식적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만파식적 가로로 부는 건 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세로로 부는 건 소라고 해요. 소. 예. 실제로 소라는 악기도 있고 이거는 단소.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정도가 가장 이제 조금 더 감정적인 그런 음악이에요. 나머지들은 되게 이제 조용하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좀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네. 근데 요새는 제가 봤을 때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어떤 그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웠던 이제 그 스승님 계신데 지금 그 대금 그러니까 정악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문화재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과 똑같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본인이 20대 때 이제 본인 스승이 이제 그 이 대금 정악에 그러니까 뭐라죠? 거의 시조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더래요. 그랬더니 내가 연주한 게 맞기는 맞는데 뭔가 이상하대요. 근데 저희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제자죠. 제자가 자기가 연주한 건가요? 그 곡이 그 연주를. 근데 본인 연주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본인 연주라고 하기 살짝 이상한 뭔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 본인이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냥 듣고 있다가. 근데 그 정도로 선생님이 헷갈릴 정도 자기가 연주를 젊었을 때는 그걸 따라서 했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걸 똑같이 하는 게 무슨 일단 의미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거를 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니까 네 음악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좀 인간문화재 분들은 거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왜 나랑 똑같이 안 하냐? 예, 이렇게. 그게 음악이냐, 뭐 그게 대금이냐 이제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대금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감정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이요 대부분이 저희가 음악의 기능보다는 수련의 기능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련의 기능이 많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음악적인 것보다는 이제 심신을 수련하는데 이제 주안점이 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이제 보시면 아까 시리가 뭘 도와드릴까?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대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다 대금이에요 이렇게. 근데 좀 다르죠 이렇게. 길이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조금씩 다 달라요 이렇게. 기능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음과 음 사이의 간격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악기는 아까 제가 100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몇 년이 됐을까요? 이게 한번 맞춰보세요.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50년이요? 아니 이 악기가 몇 년 됐냐 이거 이런 형태의 악기가 언제 만들어졌겠냐는 거죠 저는. 네. 저랑 대화하기 싫으시군요. 500년? 네? 500년이요? 네. 그렇죠. 똑똑하시네. 네. 이게 19세기 후반 아니면 20세기 초반에 이런 형태가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이런 형태도 아니고요. 조금 더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이거의 아주 초기 모델 이런 게 이제 19세기 후반 정도에 나온 거죠. 이제 언제 판소리랑 맞춰서 우리가 판소리가 18세기를 이렇게 풍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만 읽다가 너무 재밌는 거죠. 이 판소리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렇게 혹시 예를 들어서 내가 지리산에 7일 고립됐어요. 근데 땅바닥에 초코바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게 얼마나 달고. 예. 제가 저 군대 있을 때 제가 원래 군대 가기 전에도 군것질 안 했거든요. 근데 초코파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군대 있을 때도 별로 군것질 안 했어요. 군것질 잘 안 해서. 근데 제가 아직도 못 잊는 맛이 야전이라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야영하면서 훈련 받는 게 있거든요. 뭐 땅 파고 막 이렇게 텐트 이렇게 막 세우고 여름에 그걸 하는데 저녁에 혹시 에이스 아세요? 자두 맛? 쿨피스 비슷한 맛 나는 거. 에이스라는 거를 저녁에 요만한 걸 하나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해서 가끔 사 먹어요. 그걸. 네. 제가 원래 그런 음료수 안 먹는데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판소리나 이런 게 정말 재밌었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노래가 먼저 다 가거든요. 어느 나라건 어느 사회건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게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악기들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악기의 기능도 예전에는 노래 반주하고 효과 넣고 이런 영역이었는데 가끔가다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는 놈들 연주하는 사람들 중에 좀 약간 비상식적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걸 하는 거죠. 그 악기로 기존에 안 했던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힘을 갖는 거 그 악기를 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뭐 세고비아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뭐 클래식에 기타가 들어가게 편입되게 된 게 그 세고비아라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막 뚱땅뚱땅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혁신을 한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냐면 전통이라는 게 우리가 좀 전통 음악이나 전통 문화를 우리가 유형문화재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무형문화재인데 이것이 전통음악이 지금의 전통음악이 있는 거는 계속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조 때 음악만 아니면 세조 때 아니면 뭐 음악만 했다면 그 영종조 때 판소리를 가지고 막 대단하게 했었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혁신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제가 아까도 박동진 명창이 처음으로 했다고 막 이야기를 전제를 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동진 선생님도 혁신을 한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자기 눈대목을 했어요. 예. 전주가 뭐가 유명하죠? 판소리 유명하죠. 판소리 유명한 데가 전주, 그 다음에 어딨죠? 이 지역에 남원, 한 군데 더 있어야죠. 고창. 네. 고창의 신재호라는 사람이 판소리를 사설을
다 12바탕을 정리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판소리 중에서도 지금은 몇 바탕이 있죠? 5바탕이 남아있는데 5바탕이 남아있는 이유 또한 그 사회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병강세전이 있었다고 치죠. 가루지기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왜 그거는 지금 판소리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를 제재를 받지 않고 뚫고 나왔어야 되는데 자꾸 제재에 걸리는 것이죠. 그거를 어떤 뭐 법적인 형태나 사회적인 인식의 형태를 벗어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전주가 판소리 유명한 이유가 뭐죠? 전주니까. 전주니까 그러나요? 전주가 판소리가 유명한 게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를 만들어냈죠. 네. 소리꾼들이 판소리를 하는데 기존에 1시간짜리였어요. 판소리가 처음에는 정말 짧았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만들었을 때는. 근데 그거를 그 경쟁 사회에서 당연한 거죠. 그냥 내가 좀 더 비싼 값에 팔리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좀 더 다른 무엇인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나 해서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기 부엉이 소리 흉내내는 걸 엄청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소리 흉내내는 거 엄청 잘해. 그럼 나는 막 오리 소리도 내고 떡방아 찢는 소리도 내고 바람이 부는 소리도 내고 정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또 스토리를 짜 넣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들을. 예. 그러니까 전주에 대표적인 그 비슷한 게 이제 완판본 같은 경우죠. 완판본 같은 경우가 경판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예.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서울에서 찍는 인쇄물보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찍는 게 몇십 배가 더 팔리는 거예요. 왜? 완판본 춘향가가 엄청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거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재미가 없는데 전주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막 읽어도 재밌고. 그러니까 이 이제 전통이라는 게 저희가 좀 그 주위에서 볼 게 전통 문화는 그때그때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 혁신가가 그 혁신을 해서 전통이라고 불릴 만큼 그 문화적 족적을 남기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 선배,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 처음에 연주하시면 이제 진도에 있는 박종기라는 명인이에요. 박종기라는 명인인데 그분이 이제 그 혁신가였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또 다른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이라는 것이. 그래야 이것이 전통이 더 발전하고 전통으로서 살아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통을 현대화한다든지 왜 현대화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통도 현대인데 그냥 여기 속에서 살아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식을 좀 재밌게 그러니까 조금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전통이라는 것이 멀지도 않고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류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류파를 형성하셨는데 그분이 37살 땐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류파를 선언한 게 89년인가 그래요. 예, 그럼 몇 년 됐죠? 한 40년 됐죠. 예, 이게 40년이 안 됐. 예, 예, 30년 정도 됐어요 이게. 근데 그분이 37살 때 그걸 선언하고 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저는 그분도 일종의 혁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저희 그 선생님도 요새 이제 저도 약간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왜 걱정이 되냐면 본인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본인이 가장 잘하고 본인이 이제 인간문화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본인은 막 이렇게 약간 대중적인 막 음악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뭔가 뭐 니네 음악을 해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요새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네가 전통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왜 이렇게 재주가 많은데 왜 전통 음악을 벗어나서 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건방진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근데 뭐 좀 그런 게 그래서 그러니까 대금도 지금도 되게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닥다리가 아니고 재미있어요. 그 재미를 좀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제 대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 아주 먼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뭐 어디가 뭐 국악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고요. 그냥 대금 연주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이 대금을 시작할 때도 대금이 좋아서 했지 뭐 국악 이런 게 좋아서 하진 않았어요. 네.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국악이라는 음악을 하고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그렇게 멀지 않다. 할 게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20분만 딱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아까 민속악 이야기했죠. 우리 민속악 하면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는 이제 아까 개념이랑 조금 대비되게 되게 이제 그 생활에서 나온 감정들 뭐 기쁜 거, 뭐 슬픈 거, 뭐 아니면 뭐 한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가사도 보면 그렇죠. 뭐 진주남봉가나 이런 가사도 보면 시어머니가 니네 남편 이제 진주에서 온다고 빨래터에 나가서 니네 남편 맞아라 이렇게 해서 빨래하러 나갔는데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거지. 이제 첩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시어머니는 그 속도 모르고 그 첩을 데리고 와도 네가 뭐 여자니까 맞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그런 걸 한탄하는 이제 뭐 그런 가사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민요 중에 이제 뭐 그런 가사들이 많죠. 뭐 이제 요새 만들어진 것 중에 보면 이제 뭐 상주알이랑 이런 것도 보면 가사가 뭐 아리랑 아라리요 하면서 뭐 어서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만주월판으로 가는 거 만주로 가는 거죠. 북간도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일본 놈들 피해서 북간도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못 먹고 살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독립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가사 속에 다 있고요. 뭐 진도아리랑 우리 많이 하는 진도아리랑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거기 보면 이제 뭐 그런 가사도 나오죠. 뭐 황천이 어디인가 했더니 문턱 넘어가 황천이라고 이런 가사도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삶의 깊이나 이런 철학이 이제 담겨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되게 감정적이죠. 그러니까 뭐 한오백년이나 막 이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 이제 말했던 이제 민속악을 하는 이제 대금이죠. 그러니까 민속악이라는 용어도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속하다 이래서
뭐 우리 많이 하시는 뭐 진도아리랑 같은 경우 이제 이걸 이제 계면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남도 육자배기 토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도 육자배기 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육자배기 한 대목, 전라도 사람은 육자배기 한 대목만 할 줄 알면 팔도를 다녀도 밥을 안 굶는다 그랬죠. 예, 굉장히 좋은 노래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또 전라도 사람들이 재주가 많으니까.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러니까 전라도의 노래는 거의 대부분 이조예요. 그냥 이런 형식의.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게 이제 산조라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다. 아까 이제 대부분의 유파가 산조 유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기악 독주곡인데요. 예,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악곡이 보통은 네 악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그다음에 이제 좀 가야금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휘모리. 그러니까 진양은 전라도 말로 질다. 질다 해서 진양 한번 들어보시면, 네. 여기까지가 한 마디예요. 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마디, 하여튼 뭐 빨리빨리 할게요. 예. 이렇게 되게 긴 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어떤 결의에 차거나 아니면 굉장히 분노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리듬을 쓰고요. 그다음에 중모리, 진양에 있으니까 중모리는 뭐죠? 몰아간다. 그러니까 중모리. 중을 몬다는 게 아니고, 재미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몬다. 그럼 중중모리는 뭘까요? 네, 좀 더. 네. 그러면 자진모리는 뭘까요? 좋죠. 네. 아주 자지게. 네. 그 다음에 휘모리는 뭘까요? 네, 휘몰아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북한에서는 뭐 안땅장단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뭐 볶음장단 막 이렇게도 해요. 막 뭐 콩 튀듯이 막 그런 장단인가 보죠. 예. 그래서 중모리 같은 거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중중모리 이제 흔히 듣는 국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거리 비슷한 걸 이제 중중모리라고, 이제 자진모리, 이렇게 좀 자지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식으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몰이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뭐 단몰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장단 정도를 써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전라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라도 말로 하고 판소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전라도 말로 하죠. 네. 경상도 말로 하는 판소리는 못 들어보시죠. 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니까 뭐 그런 혁신을 좀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음악에서는 보면 그 혁신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누구도 풀지 못하는 지점에서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금은 막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구슬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슬프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예. 그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전주나 이렇게 이게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아티스트나 이런 연주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역에 보면 되게 좀 뭐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그러니까 현명한 사고를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단순히 전통이 옛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이제 이거 되게 경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주위에 이제 후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선배들도 지금 뭐 20대나 이런 아니면 10대들이랑도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저보다도 더 약간 꼰대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통은 그냥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러면 제가 아까도 페이스북에 누구 글에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어떤 분이 뭐 이번에 뭐 누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예술가라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그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정했나요? 내가 달고 그 밑에다 다시 한마디를 달았어요. 저는 편파되고 싶다고 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냥 이게 주워든 이야기인데 예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항이 있고 2차 세계대전 할 때 그 예술가들이 막 떠들었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떠들었죠. 그러니까 막 전쟁을 반대한다. 왜 전쟁을 하느냐? 우리한테 뭐 어떤 평화를 주라, 뭐 자유를 달라. 왜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계속 공격한 프레임이 예술가가 순수해야지. 이제 이런 프레임을 걸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입을 닥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왜 말을 해? 니네 왜 같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냥 주워 들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통도 내가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계속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판소리 중에 판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 판소리 창작 기법이 던음이라는 게 있어요. 던음 뭘까요? 던음. 한번 생각해보면 던음. 전라도 사투리 던음이 뭐예요? 던음이 뭐죠?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더 넣는다고 던음. 네, 더 넣어라 이렇게 할 때 던음. 네. 그걸 이제 던음이라고 하는데 판소리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은 다 그런 식으로 거의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더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네.
그러니까 자기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원작자가 없어요. 원작자가 애초에. 그러니까 원작자가 있겠죠 분명히. 근데 원작자를 알 수 없게 막 더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누구 건지도 몰라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뭐 어디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어디의 인간문화재나 아니면 명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게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들을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이게 내 거라고. 내가 뭐 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금 이야기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막상 계획은 연주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연주를 많이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30분까지니까 딱 10분만 더 하는 걸로 하시죠. 그만할까요? 네. 제가 좀 오늘 되게 막 거치게 중구난방했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뭐 연주를 하나 들려달라고 하면 연주를 하나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저도 아주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 들으시고 혹시 뭐 궁금하시는 거나 뭐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3분만 해볼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고 있으면 좋겠는데. 예? 뭔 앨범이요? 내내 앨범이요? 안 궁금하시거든요. 그리고 대금은요 상당히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나름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기라는 게 원래가 이제 노래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가수보다 인기 있는 연주자 혹시 보셨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클래식이라는 어마어마한 음악 장르도 어떻게 보면 요새는 그 팝이나 이런 거에 밀려 있죠. 예,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월드뮤직이라고 하는데 월드뮤직 뭐냐면요, 그러니까 클래식과 미국 음악을 제외한 거를 월드뮤직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약간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음악은 음악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약간 제3세계 음악 이런 뉘앙스가 월드뮤직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음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진하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그 미국 중심 아니면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본 용어가 이제 보통 월드뮤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꼭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없는데요. 그들이 정리한 거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보통 뭐 국악이라고도 하고 이제 국악도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음악을 국악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국악이라는 용어를 또 썼고, 한국 음악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나라잖아요. 여기가 그때는 자기 나라니까 뭐 국악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전통 음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 음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 음악이 음악이고 다른 음악을 뭐 서양 음악 또는 뭐 다른 나라의 음악 이렇게 불러야지 왜 우리나라 음악을 한국 음악이라고 하느냐, 전통 음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워낙 이제 국악이라는 용어를 오래 쓰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논란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이야기가 기네요.
이 대금을 제가 연주를 이제 한 20 몇 년 정도 이제 프로 생활을 한 만 22년 좀 넘게 했는데요. 그 어느 날 이제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인기 있대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 무슨 말이냐. 그때 제가 그 유튜브에 누가 저를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그때 조회수가 한 4만 회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4만 회면 이제 막 우리가 보통 다 그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가 한 10 몇 년 전이었으니까 유튜브를 지금처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대금 같은 경우는 뭐 비인기 장르 중에서도 비인기 장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한 조회수죠, 그게. 요새는 한 40만 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콘텐츠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다른 지역에서도 막 저 만나러 전주에 진짜 많이 왔었어요, 대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나름대로 다 알긴 하는데, 예. 그래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재밌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나는 뭐 고만고만한 그냥 대금 연주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금을 취미로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어디 가도 이렇게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앨범을 냈죠, 제가. 거기에 힘을 받아서. 원래 이제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제가 한 8,000장 정도 찍었는데 한 5,000장 정도 팔았죠. 어마어마한 거,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하여튼 이런 비인기 장르에서는 어마어마해요. 저희 업계가 보통 앨범을 500장 정도나 1000장 정도를 찍어서 그 벽장에 쌓아놓거든요, 되게. 자기 이제 주위에 이렇게 주고,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요. 돈을 벌었냐?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항상 푼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연주를 오늘 많이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걸 준비를 했는데 말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곡 하고 끝낼까요? 예. 네. 내가 말 안 하고 연주하면 사람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한숨만 돌리고 하겠습니다. 뭘 하주세요? 제일 좋은 게 뭔데? 저는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좋아해요. 제가 힘이 들어서 되게 짧은 거 한 곡만 할게요. 네. 좀 긴 걸로 여러 곡 해드려야 되는데. 후기에다가 강의 되게 재밌었다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실 거죠? 그러실 거죠? 네, 대답 안 하시면 안 끝내려고. 제가 연주한 것 중에 가장 짧고 쉬운 걸로 좀 우울하지만 선생님이 신청하셨는데 되게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요. 네, 제가 천양이라는 곡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하늘에 뭔가를 되게 간절하게 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혹시나 다음 생에라도 태어나면 내가 꼭 저 여자
연인이 돼야지. 뭐요. 내가 1000년 동안 한번 기다려보겠다 말이야. 박수 안 치세요? 강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게 좀 중구난방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